안녕하세요. 전기균열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할 때 많으시죠? 네, 그렇죠. 특히 개념들이 막 섞여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기출문제 풀다가, 어? 이 개념이 왜 중요하지? 다른 거랑 뭐가 다른 거야 하고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딱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김성수님 포스팅 하나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그 블로그 유명하죠?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2022회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여기 나온 열전력과 관련 기출문제 이걸 통해서 제3금속의 법칙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이해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 법칙,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면서도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정답인지, 또 다른 보기들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네, 혼자 공부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문제부터 다시 볼까요? 블로그에 나온 질문이 이거였죠.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임의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끝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기 전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네, 바로 이 지문이 열전 효과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전쌍이라는 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뭐 예를 들면 구리랑 콘스타니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딱 붙여놓으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전압, 그러니까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온도 센서죠. 아, 온도 센서요? 네, 문제 상황은 뭐냐면 이 A랑 B라는 금속으로 만든 열전쌍 회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전혀 다른 금속 C를 끼워 넣는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간에 다른 금속을 넣는다. 그러면 뭔가 회로에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뭐 측정값이 달라진다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단연히 금속 C가 깍 들어가면 새로운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A랑 C가 만나고 또 C랑 B가 만나고. 맞습니다. A-C 접점, C-B 접점 이렇게 두 개가 새로 생기죠. 그런데 이 법칙의 핵심 조건이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아, C의 양끝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이 부분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만약 이 새로 생긴 두 접점의 온도가 정확히 같다면 정말 신기하게도 중간에 어떤 종류의 금속 C를 넣었든 간에요. 원래 A와 B만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발생하던 전체 열기 전력 값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 조건이 핵심이군요. 양끝 접점의 온도가 같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그렇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에 온도가 다르면요? 그때는 결과도 달라지겠네요? 네, 달라지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 1번 제백 효과, 2번 톰슨 효과, 3번 제3금속의 법칙, 4번 펠티의 효과 이렇게 있었죠. 네, 블로그에서도 밝혔듯이 정답은 3번,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네, 정답은 알겠는데 근데 다른 보기들 있잖아요. 제백 효과나 펠티의 효과 같은 것들, 이것들도 다 열이랑 전기에 관련된 현상인데 왜 이 문제의 답은 될 수 없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혼자 공부하면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이 네 가지 효과가 다 열전 현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긴 한데 각각 설명하는 원리가 달라요. 이걸 딱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제백 효과, 시백 이펙트. 이건 열전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딱 붙이고 양쪽 접합부에 온도 차이를 주면 그 온도 차이에 비례하는 전압, 즉 열기, 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온도 차이가 전압 발생. 네, 그게 핵심이에요. 문제 설명이랑은 좀 다르죠? 문제 설명은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제백 효과 자체랑은 좀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다음 4번 펠티의 효과는 제백 효과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반대요? 네, 이번에는 서로 다른 금속 접합부에다가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접점에서는 열이 흡수돼서 차가워지고 다른 쪽에서는 열이 방출돼서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아, 전류를 흘렸더니 열이 이동하거나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 네, 주로 뭐 전자냉각 장치 같은 데 쓰이죠.
이것도 문제 상황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네, 전기를 흘렸더니 냉각이 된다. 이것도 문제 설명이랑은 전혀 다르네요. 그럼 이번 톰슨 효과는 뭔가요? 이건 좀 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톰슨 효과는 조금 더 미묘한데요. 앞에 두 개랑 다른 점은 이건 하나의 금속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한 종류 금속에서요? 네, 온도가 균일하지 않은 금속선 같은데 전류를 흘리면요. 전류 방향이랑 온도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금속 내에서의 온도 기울기 플러스 전류 들어가면 열 흡수 방출.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금속 A, B 사이에 C를 삽입하는 상황과는 명확히 다르죠. 아하, 이제 좀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제백은 온도차 전압, 펠티에는 전류 열 이동, 톰슨은 단일 금속 내 온도 기울기랑 전류 때문에 열 흡수 방출. 근데 문제 설명은 두 금속 A, B 사이에 제3의 금속 C를 넣어도 특정 조건, 그러니까 C 양단 온도가 같으면 전체 기전력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3금속의 법칙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이 법칙의 정식 명칭은 중간 금속의 법칙, Law of Intermediate Metals 또는 그냥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핵심은 아까 강조했듯이 중간에 삽입된 금속 C의 종류는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C의 양끝 접점 온도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C는 그냥 전기적으로는 투명하게 없는 것처럼 작용해서 전체 열기 전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법칙이요,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맞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내는 걸까요? 이게 실제 전기 설비나 계책 분야에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가요? 네, 아주 중요하고 또 실용적인 의미가 큽니다. 산업 현장에서 온도를 잴 때 열전쌍을 정말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용광로나 화학 반응기 같은 거요? 실제 값을 읽는 계측기는 좀 떨어진 제어실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센서랑 계측기가 바로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네요.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열전상 소자, 그러니까 AB 금속에서 나온 신호를 계측기까지 보내려면 중간에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통 보상도선이나 연장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연장도선 재질이 원래 열전쌍을 만든 금속 AB랑 완전히 똑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비용 문제나 설치 편의성 때문에 다른 재질의 선을 써야 할 때가 많거든요. 또는 여러 개 열전상 신호를 한 군데로 모으려고 단자대, 터미널 블럭 같은 걸 쓰는데 이 단자대 재질도 열전상이랑 다를 수 있고요. 아, 바로 이럴 때 그 연결선이나 단자대가 문제에서 말한 금속 C에 딱 해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빙고. 연장도선이나 단자대가 바로 제3의 금속 C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 이 금속 C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 단자대의 양쪽 끝 있잖아요. 하나는 열전상선 A랑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열전상선 B랑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제3금속의 법칙에 따라서 이 연결선이나 단자대 재질이 좀 다르더라도 최종 측정되는 열기전력 값, 즉 온도 측정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와,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재료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비싼 특수금속으로 된 연장선 대신에 특정 조건만 잘 지키면 더 싸거나 구하기 쉬운 재료를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이 법칙 덕분에 실제 온도 측정 시스템을 훨씬 더 유연하고 또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양끝 접점의 온도를 같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아서 이게 또 측정 오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단자대가 설치된 곳 한쪽은 뜨거운 기계 옆에 있고 다른 쪽은 에어컨 바람이 막 부는 곳에 있다면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그 온도 동일 조건을 지키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어쩐지 블로그 제목에 이 자매 같은 기출 회차 정보나 AI 학습 노트 같은 이름이 붙어 있더라니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히 법칙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하고 그 실용적인 의미까지 제대로 알고 있나 이걸 평가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전기 설비의 기본 원리,
특히 계측 관련해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김성수님 블로그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도 아마 그런 중요성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보기들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이거 제3금속 법칙 문제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렇죠. 그 배경이랑 실제 적용까지 생각해 보니까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기억에도 훨씬 오래 남고 조금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금속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나 열전상 회로에어 보상도선을 쓸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응용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핵심은 딱 두 가지. 중간 금속 자체의 종류는 상관없다. 단 전기는 통해야겠죠. 그리고 양끝 접점 온도가 동일해야 한다. 네, 그 두 가지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김성수님의 포스팅을 바탕으로 제3금속의 법칙에 대해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속 A와 B로 이루어진 열전상 회로 중간에 다른 금속 C를 끼워 넣더라도 새로 생긴 두 접점, 그러니까 AC 연결점과 CB 연결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한다면 삽입된 금속 C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회로의 열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죠. 네, 그리고 이 법칙이 왜 중요한지 그 실용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백, 팔티에 톰슨 효과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실제 온도 측정 시스템에서 연장도선이나 단자대를 사용할 때 이 법칙이 어떻게 적용돼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회로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지, 김성수님 블로그의 이 문제는 이런 기본 원리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예시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학습에 좀 깊이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네. 만약에요, 제3금속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과 달리 중간에 삽입된 금속 C 양끝 접점 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로의 전체 열기 전력은 원래 값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이런 온도 차이는 실제 열전상 온도 측정 시스템에서 어떤 종류의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열전 효과와 온도 측정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